화둥이 여러분 안녕! 화학 가르쳐주는 남자 화가 정선생입니다. 온라인 계약 5주차 두 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까지 어려웠던 몰 개념을 다 학습했는데 어땠나요? 굉장히 많이 어렵죠? 처음에는 너무 어렵겠지만 여러분들 조금 천천히 선생님과 천천히 하다 보면 아마 어려운 부분이 조금은 더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처음에는 온라인 수업을 한두 개 정도면 되겠지 라고 생각했다가 지금은 어느덧 1단원의 마무리 부분을 보고 있네요.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화학 반응식입니다. 몰이라는 어려운 산을 넘었으니 이제부터는 조금 수월하고 이전에도 보았던 내용들이 겹쳐서 이제는 한결 쉽게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을 하다가 선생님도 가끔 내 수업을 들어보거든요. 선생님 근데 왜 이렇게 사투리 많이 쓰는 것 같지? 근데 사투리 나는 안 쓴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기서 영상을 찍을 때 사투리가 많이 나오나 봐. 하지만 그래도 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서 아주 재미있는 개그, 아재 개그 또 몇 개 보고 가도록 해야겠죠. 선생님의 트레이드 마크잖아. 먼저 첫 번째, 소녀시대가 가장 많이 듣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소녀시대가 무슨 음식을 듣지? 소녀시대가 좋아하는 음식인가? 한번 3초 있다 정답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오, 쟤네가 소신이? 소시지입니다. 좀 하이 클래스였죠?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 진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개그를 잘 이해하는 거 보니까. 쟤네가 소시지였습니다. 두 번째, 김을 지키는 남자. 남자라고 힌트를 줘버렸네. 이러면 안 되는데. 김을 지키는 사람. 김을 지키는 사람? 김을 어떻게 지키지? 김지킴이? 노. 정답은 김경호입니다. 여러분들 깜짝 놀랐죠? 김경호. 소가 칼을 물고 있으면. 세 번째, 소가 칼을 물고 있으면 무엇일까요? 정답 3초 있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이것은 정답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소가 칼을 물고 있으면 이거 정답. 거기 EBS 온라인 클래스에다가 늘 하던 대로 기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배울 내용 한번 살펴보고, 오늘 배울 내용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시험 기간 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선생님이 많이 하지는 않고 조금만 얼른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30페이지부터 33페이지, EBS는 41페이지부터 42페이지 내용입니다. 학습 목표부터 읽고 넘어갈까요? 화학 반응은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화학 반응식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화학 반응식부터 양적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여기 부분 여러분들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우리가 시험 몰과 기체의 관계 또는 여러 가지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고 내용을 숙지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시험 공부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선생님이 자신 있게 대답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첫 번째, 몰과 질량의 관계에서 물질의 상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물질의 상태는 고체, 액체, 그리고 기체, 수용액 상태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우리 고체를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그렇죠. 솔리드라고 하지. 솔리드에서 화학식에서는 어떻게 표시하냐면 약자로 S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액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영어로 뭐라고 그래? 그렇지. liquid라고 하지. 그래서 L 이렇게 쓰면 되고요. 기체 같은 경우는 gas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화학식에서는 G. 그다음에 수용액에서는 여러분들 이거 선생님 좀 읽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aqueous 이렇게 읽는데요. 화학식으로는 AQ 이렇게라고 쓰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물질의 상태는 이렇게 되고요. 이 물질의 상태를 표시하는 화학 반응식 어떻게 쓰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반응식은 화학 반응을 화학식과 기호로 나타내는 식으로서 화살표를 그려주거든요. 화살표를 경계로 왼쪽에는 반응물이라고 쓰고요. 오른쪽에는 반응 후에 생성됐다고 해서 생성물이라고 씁니다. 그러면은 이 화학 반응식을 쓰는 방법을 선생님이 총 4가지의 단계로 가져왔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요, 반응물과 생성물을 반응의 화학식으로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한번 하는지 볼게. 예를 들어서 메테인과 CH4라는 메테인과 산소를 반응물로 써서 생성물로는 CO2라는 이산화탄소와 그 다음에 물이 생성되는 연소 반응을 한다고 보면 이렇게 반응물과 생성물을 화학식으로 나타내 주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화살표, 화살표를 기준으로 반응물은 화학식의 왼쪽에, 생성물은 화학식의 오른쪽에 써주고 물질 사이는 플러스로 연결한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럼 반응물인 메테인과 물 사이를, 수소 사이를 산소 사이군요. 산소 사이를 플러스로 연결하고 반응 후에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와 물은 화살표 오른쪽에 이산화탄소, 물 사이를 이렇게 플러스로 해주면 되겠죠. 세 번째 단계는 반응 전후에 우리 원자는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했어? 개수로 구하면 된다고 했지. 원자의, 여러분들 종류니까 선생님 잘못 표시했다. 원자라고 쓰면 안 되고 원소라고 써야겠지. 종류면 원소였죠. 그래서 원소의 종류와 개수가 같도록 개수를 맞춰준 다음에 이때 가장 간단한 정수로 나타내 주면 됩니다. 그때 개수가 1이면 생략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개수 맞추는 방법 한번 옆에서 예시로 해볼게. 수소 원자의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는 물 앞에 개수를 수정하면 돼요. 왼쪽에 반응물에 지금 보니까 수소가 몇 개 있어? 메테인에 4개 들어가 있네. 그럼 총 반응 후에도 4개가 되기 위해서는 물 앞에 4라고 쓰면 틀리지. 왜? 물 안에는 수소가 2개 있으니까. 2개짜리가 몇 개 있어야지 4개가 돼? 2개가 있어야 되지. 그래서 2 곱하기 2니까 4개가 되잖아요. 그럼 다음으로 산소 원자의 개수 한번 맞춰볼게. O2 앞에 개수를 수정하면 되는데, 이거 지금 이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산소가 여기에도 들어가 있고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아까 산소가 지금 보니까 이산화탄소에 몇 개 있어? 2개. 지금 물에는 하나 있는데 물 분자가 2개 있으니까 1 곱하기 2 하면 총 반응 후에 산소는 몇 개 있는 거야? 2개 플러스 2개니까 4개 있는 거지. 그럼 반응 전에도 산소가 4개 있어야 되기 때문에 4개가 되려면 2개짜리가 2개 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쓰면 돼. 네 번째 단계는 물질의 상태를 표시할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거 그냥 이렇게 놔둬도 되고 괄호라고 써도 돼. 괄호 안에 기호를 써주면 돼요. 우리가 그럼 쭉 이렇게 화학반을 써볼게. 메테인과 2개의 산소 기체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와 2개의 물이 나온다라고 하면 메테인은 여러분 천연가스거든요. 천연가스니까 G 이렇게 써주면 되고 산소 같은 경우는 무슨 형태야? 그렇지 산소도 기체니까 G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이산화탄소도 G 여기 이때 발생하는 수증기는 여러분들 G가 아니라 뭐야? 액체니까 error 이렇게 쓰면 되겠죠. 다섯 번째 마지막 단계입니다. 화학 반응에서 앙금을 생성할 때는 화학식 뒤에다가 앙금은 아래 화살표로 기호를 표시해주면 되고요. 기체가 발생해서 다 날아가 버렸다 하면 위쪽 화살표를 써주면 돼. 그럼 아래 예시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aCl이라는 소금과, 그러니까 소금인데 물을, 이게 아쿠아니까 물에 녹인 소금물이네. 소금물과 AgNO3라는, 선생님 이거 숫자 3 작게 써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지금 잘못 표시했어. AgNO3라는 질산은이 반응을 하면 NaNO3라는 물에 잘 녹아있는 여러분 질산 나트륨이라는 게 있고 AgCl이라고 해서 흰색의 앙금이 만들어지거든요. 앙금은 고체니까 S 이렇게 쓰고 아래쪽으로 화살표를 써주면 되고요. 두 번째 예시는 마그네슘과 염산이 반응을 하면 MgCl2라는 물에 잘 녹는 염화 마그네슘이 만들어지고 그때 수소기체가 발생해서 물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화살표 위쪽으로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화학반응식에서 조건 나타내기 살펴보면 화학반응식을 다 설명하는 건데요. 화학반응식 조건에는 화학반응식 위쪽이나
아래쪽에 이렇게 조건을 표시를 해주면 되는데 어떤 조건을 써주냐면 촉매, 온도, 압력, 그 다음에 열을 가해주는 즉 가열 조건, 가열 조건 모의고사에서 여러분 이렇게 세모라고 나오면 가열 조건이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촉매, 우리 촉매 까먹은 친구들 있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복습해 볼게. 촉매는 어떻게 되는 물질이야? 화학 반응에는 직접적으로 참여는 하지는 않습니다.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반응물이나 생성물에 쓰지 않는 거지. 그래서 반응물이나 생성물은 아닌데 어떻게 해주는 물질이야? 반응 뭘 도와주는 물질입니까? 반응 속도를 도와주는 물질이야. 여러분들 오늘 우리 시리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싶어하네. 시리야 왜?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다른 일이 있을까요? 너는 내 말에 반응만 하지 않으면 돼. 네 맘이구나. 또 대답하기 싫을 때 대답을 안 하는군요. 그래서 촉매 같은 경우는 반응 속도를 도와주는 물질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촉매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물질들 많겠지. 그래서 항상 우리가 반응 속도를 빠르게만 해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촉매는 반응 속도를 느리게 해주는 애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방부제 같은 애들 부식되지 않게 반응 속도를 느리게 해주는 물질이니까 항상 빠르게만 해준다라는 오개념을 갖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촉매, 온도, 압력, 가열 조건 등의 반응 조건을 표시해주면 되는데 그 이유는 화학 반응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반응 속도에 관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반응과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화학 반응에는 먼저 질량 보존의 법칙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더라도 원자, 개수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미치겠네. 뭘 기다려 자꾸. 원자가 없어지거나 새로 생성되지 않으므로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반응물의 질량을 모두 더한 값은 생성물의 질량을 모두 더한 값과 같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소기체랑 산소기체가 만나서 물을 만드는 반응 한번 살펴보면 지금 보니까 화학 반응 전 반응물에는 산소가 2개 있는데 화학 반응 후에는 물에는 1개밖에 없잖아. 그럼 총 2개가 되기 위해서는 H2O라는 물 분자가 몇 개 있어야 돼? 그렇지, 2개 있으면 되지. 그랬더니 반응 후에 수소가 몇 개로 변했어? H2O에 있는 2개짜리가 물 분자 2개랑 해서 총 4개가 됐죠. 그러면은 4개가 되기 위해서는 반응 전에는 수소 기체가 2개짜리가 2개, 총 4개 있으면 되겠죠. 이렇게 쓰면 돼. 그래서 질량 보존 법칙은 원자의 개수는 유지되지만 여러분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분자의 수는 유지가 되지 않아. 옆에 나와 있는 예시로 한번 해보면 지금 반응 전에는 분자 수가 몇 개 있어? 분자 수. 그렇지. 수소 분자 2개, 산소 분자 1개. 이렇게 해서 총 3개가 있잖아. 근데 반응 후에는 분자 수가 몇 개 있어? H2O라는 물 분자가 2개 있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원자 수는 총 유지되는데 분자 수는 3개, 2개로 유지가 되지 않는다.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하면 원자의 수는 분자를 이루고 있는 개수로서 이 원자의 수는 전체 유지되지만 그 세트인 분자의 수는 유지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좀 어려우면 선생님한테 질문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화학 반응식의 의미 보고 그리고 관련 문제 풀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선생님 많이 잡아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관련 문제까지는 풀고 모의고사 문항은 선생님이 풀이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반응식의 의미 살펴보도록 할게요. 화학 반응을 통해서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종류와 화학식 그리고 분자 수 그리고 부피는 기체 부피입니다. 그리고 질량 등의 여러 가지 양적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식으로 세워볼게. 이 공식 여러분들 중요하고
기말고사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개수비는 몰수비랑 같고, 몰수비는 분자수비랑 같고요. 분자수비는 부피비랑도 같아. 기체인 경우. 그리고 근데 이제 질량비랑은 다르다는 거 여기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질량비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 그러면은 질량비가 왜 이 개수비랑 안 맞는지 한번 선생님 밑에서 증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H4 메테인과 산소기체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랑 수증기가 반응하는 반응 보면 개수는 앞에 숫자니까 어떻게 구할 수 있어? 1대 2대 1대 2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그러면은 분자수 관점에서 살펴보면 메테인 분자 1개가 반응하려면 산소 분자 2개가 필요하고 그때 후에 생성되는 이산화탄소는 1개 그리고 수증기는 2개니까 역시 개수비랑 같은 1대 2대 1대 2가 유지가 되네요. 다음으로 이제 몰수 살펴보면 몰수는 분자수에다가 다 몇만 곱하면 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하면 되겠지. 그러면 메테인 같은 경우 1몰, 산소 같은 경우는 2에다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니까 2몰. 그렇게 반응해서 생성된 이산화탄소는 1몰, 수증기는 2몰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질량은 어떻게 1몰일 때의 질량이니까 분자량 구하면 되겠지. 분자량 구해보면 메테인은 탄소 1개, 수소 4개니까 12 플러스 4 곱하기 1이면 16. 산소 같은 경우는 지금 O2니까 2개의 산소라서 16 곱하기 2인데 2몰이니까 곱하기 2 해주면 64 이렇게 되겠죠. 또는 아니 쌤이 그냥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32 곱하기 2라고 할게.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 탄소 1개, 산소 2개니까 12 플러스 2 곱하기 16은 그렇지 44. H2O 물 같은 경우는 2개의 수소랑 1개의 산소니까 2 곱하기 1 플러스 16이니까 18인데 2몰이 있으니까 18 곱하기 2 하면 얘들은 개수비랑 다르죠. 1대 2대 1대 2가 아니지. 그래서 개수비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개수비는 질량비랑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기체 부피 같은 경우는 분자수랑 상관없이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기체의 개수로만 따지잖아. 그래서 1몰이니까 22.4리터 영도시 1기압이라서 지금 산소 기체 같은 경우는 2몰이니까 2 곱하기 22.4 이산화탄소는 22.4 수증기 같은 경우 2몰이니까 2 곱하기 22.4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관련 문제 풀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문제 1번 다음 중 화학식과 화학반응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것은 X라고 표시하시오. 보면 1번 기체의 물질의 화학반응식에서 개수비는 질량비랑 다르다라고 방금 선생님 증명해줬죠. 두 번째, 화학반응식에서 반응물의 개수합은 생성물의 개수합과 분자수는 질량 보존 법칙에서 분자수는 유지되지 않을 때도 있다고 했죠. 유지되는 경우도 있겠지. 근데 유지되지 않는 경우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것은 이제 틀렸다고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일정한 온도 압력에서 반응하는 고체 물질의 개수비는 부피비와 같다. 부피는 기체의 부피랑 같다고 했지 고체의 부피랑 같지 않다고 했어요. 다 틀렸어요. 2번, 다음은 25도씨 1기압이네. 25도씨 1기압. 25도씨 1기압이면은 22.4리터가 안 되겠죠. 왜 22.4리터는 0도씨 1기압일 때니까. 프로페인이 완전 연소했을 때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된다. 이때 연소 화학 반응식을 써봐라 라고 하면 프로페인 기체랑 산소 기체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된다. 이렇게 쓰면 오메 다시 물 부분 너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버렸네. 물 부분 써보면 여러분 계속 맞춰보자. 지금 왼쪽에는 탄소 몇 개 있어? 탄소부터 살펴보면 탄소 3개 있지. 근데 오른쪽에 탄소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때? 탄소가 3개 있어야지 개수가 맞을 거고 수소 같은 경우는 반응 전에는 8개 있죠. 근데 반응 후에는 2개밖에 없으니까 8개가 되기 위해서는 4개. 마지막으로 산소 맞춰보자. 반응 후에는 지금 산소가 이산화탄소에 2개짜리가 3개 있으니까 2 곱하기 3 플러스 물에는 하나밖에 없는데 4개 있으니까 1 곱하기 4 하면
6에다가 4 더하니까 10이네요. 반응 전에도 산소가 10개 있으면 되네. 그래서 산소 기체가 2개짜리가 5개 이렇게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이 두 번째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 한번 해보자. 프로페인이 44g을 완전 연소시켰을 때 생성되는 물의 질량을 구해보래. 그럼 프로페인의 먼저 분자량부터 계산을 한번 해보자. 프로페인은 탄소 3개랑 수소 8개로 이루어져 있죠. 그럼 계산해보면 탄소는 하나당 10이니까 3 곱하기 12 플러스 8 곱하기 1이니까 몇이야? 36에 8 더하면 44g일 때가 1몰이 되겠죠. 내 문제에서 22g 물어봤으니까 질량일 때 몰수 구하려면 22g을 분자량 44. 선생님 여기 단위 안 써야 되는 단위 써버렸네. 아니군요. 44 이렇게 나누면 2분의 1몰이라는 거 알 수 있지. 그럼 여기서 이제 계수비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지금 프로페인의 계수비, 지금 파란색으로 이게 황금색 지금 프로페인의 계수비랑 여기 물어보는 물의 계수비는 몇 대 몇이야? 계수비가 1대 4잖아. 계수비는 아까 뭐랑 같다고 했어? 몰수비랑 같다고 했지. 그럼 몰수비도 1대 4겠지. 그럼 1대 4로 반응을 할 때 프로페인이 2분의 1몰 반응했다 하면 물은 얼마큼 생성될까? X라고 이렇게 비를 세워보면 X는 2몰이 생성된다. 2몰의 물이 생성된다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럼 물은 2몰일 때 질량 어떻게 구할까요? 물의 분자량 구하면 되겠지. 물의 분자량은 2개의 수소랑 1개의 산소니까 2 곱하기 1 플러스 16 하면 18g이 1몰이 되겠지. 2몰 물어봤으니까 2몰일 때는 2 곱하기 18 하면 36g이 생성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어려우니까 다음 시간에 선생님 다시 한번 복습해 줄 테니까 그냥 계수비나 몰수비가 같다는 걸 통해서 이렇게 질량을 구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화학 반응식도 너무 고생 많았고, 좀 어려웠던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았고, 이제 다음 주에는 꼭 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선생님도 여러분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참고 열심히 공부한 후에 날씨가 더워질 때군요. 더워질 때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그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